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을 봐도 최고가가 전 고점을 돌파했고요. 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년 만에 5억 원이 올랐기 때문에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최근에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가 2021년 이후에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점에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받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주택의 공급 부족 현상 그리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격, 아파트의 가격이 또다시 크게 상승할 거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공급 부족 그리고 금리 인하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반기에 집값이 계속 오른다라고 하는 기사를 빈번하게 접할 수가 있어요. 공급 부족 현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택의 착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2020년도부터 2021년 같은 경우에 착공 가구 수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주택의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많이 지으려고 하는 건설사들이 이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부동산의 경기가 좋을 때는 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지으려고 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공급됐던 물량들이 2년에서 3년 후에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택에 착공하고 있는 착공량이 3만 가구 정도 해서 2025년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착공 물량이 작으면 이제 2년이나 3년 후에 2027년 또는 2028년도에 공급되는 물량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택 공급 같은 경우에는 공기라고 해서 공사의 기간이 3년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수도권의 아파트 착공 실적이 줄어들면서 추후에 주택 공급 부족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의 공급 역시도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 부족은 확실한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시점 속에서 금리 인하는 또 주택 가격의 상승에 부합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하반기에 집값이 오른다, 상승한다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 공급 부족, 금리 인하 이 단순한 지표, 변수로 주택 가격이 무조건 오른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맹신하기에는 좀 올바른직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택의 가격이 또는 집값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것을 제대로 예측하기도 쉽지가 않지만은 이에 따른 대응을 여러분들께서 합리적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는 주택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로 인해서 하반기에 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제 하반기에 경기 변수라든가 정책 변수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은 또 하락세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반기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표 역시도 그런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아파트 집값 변동률, 서울의 집값 변동률을 보면 또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강벨트 라인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서초구 2.9%, 강남구 3.25%, 송파구 3.15%, 그리고 용산구 1.36%. 여기가 이제 특기 과열지구로 이제 규제 지역이죠. 빨간색이. 이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강남 4구라고 불리우는 강동구 역시도 최근에는 아파트의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동구, 마포구, 영등포구, 양천구, 동작구 같은 경우에도 한강 주거벨트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 가격들이 지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수도권까지도 이 아파트의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권에 이제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을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이 과천의 레미안 슈르입니다. 레미안 슈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33평 기준으로 봤을 때요. 작년 같은 경우에 15억 원 정도면 충분히 진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33평의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의 이 점선 그래프를 보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6월에는 20억 원에 12층이 거래가
됐어요. 1년 만에 5억 원 이상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5억이라고 하는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아파트의 가격 상승만으로도 지금 현재 과천의 집값이 5억 원 이상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비교해 본다면 서울권의 핵심적인 강남권, 그리고 앞서 살펴본 한강의 주거벨트 라인 같은 경우에는 더 그 오름세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권 외에 이제 서울 한강 주거벨트 라인, 그리고 이제 이 온기가 과천이라든가 성남까지도 좀 퍼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아파트 가격, 매매 변동률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고, 하반기의 주택 가격 상승이 얼마나 될지 또는 조정이 있을지 좀 관심 있게 지표를 예측하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시점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무려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가 0.5%에서 이제 7년 만에 최대치 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토제로 묶여있던 지역들과 인접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0.03%가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은 강동구 같은 경우에 강남 3구와 집중됐던 가격 상승세가 이제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강벨트 등 6개구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지만 수도권 역시 상승세 0.09포인트, 그렇게 크지 않지만 미비하게 상승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요. 전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승 국면에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0.26%가 올라서 서울은 19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송파구 0.71%, 이제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과천 같은 경우에도 0.35포인트, 그리고 성남 분당구 같은 경우에도 0.39%로 이제 골고루 이제 아파트 가격의 상승 흐름을 전환되고 있는 그런 시점으로 보여져요. 최근에 이제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감액 추이를 보면은 주담대가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의 대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대출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이제 대출 규제가 진행이 되죠. DSR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 실행을 할 수 있는 시기인 5월과 6월에 지금 현재 대출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 필드에서 현장에서 제가 답사를 다녀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5월달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들이 많이 이제 거래가 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이루어지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초고가의 아파트들,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되고, 그리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그 이외에 이제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대출 규제와 지금 현재 금리 인하, 그리고 공급 부족 현상,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울러서 이런 대출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대출이 이제 규제가 진행이 되면은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달에 진행이 되는데, 이 진행 이외에 대출의 규제가 완화되는 곳, 그리고 기존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원래대로 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이제 정책 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그리고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이런 대출이 나오고, 그래서 부부 합산소득 6천만 원, 그리고 생애 최초 구입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4억 원까지 대출이 나오고 저리로 2.85포인트로 장기 30년 만기로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라든가 공급 부족 현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6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이런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내 집 마련, 그리고 금액 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방법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 부동산 스터디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는 내용들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통해서 스터디 참여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규제 상황 속에서
추가적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수요가 있고, 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그 주변으로 온기가 퍼지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지금 현재는 긍정적인 부동산 요소들을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내 집 마련을 염두하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지금 내 집 마련 대출, 디딤돌 대출, 뭐 정책자금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좀 일정 금액 이하의 아파트들을 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저리로 장기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런 시점이 오히려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날이 더운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